그날 회의장은 딱 10초 동안 멈췄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한마디가 42개국 대표를 모두 조용히 만들었죠. 그리고 단 한 사람에게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그는 고위 외교관도 주재국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조통역이라는 작은 이름표를 달고 있던 한국 청년이었죠. 그가 입을 열기 전과 후 회의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그날 회의장 안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바쁘고 복잡했습니다. 이어폰을 낀 채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고 긴장된 얼굴로 메모를 반복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주어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회의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죠. 회의는 9시 정각에 시작됐고 의장은 차례대로 의제 목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탄자니아 대표의 순서도 다가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발언 하나 지나가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지, 다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대표는 조심스럽고 단단한 목소리로 준비한 문장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으려는 숨소리가 느껴졌고 저도 모르게 집중하게 됐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통역 부스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어폰 속에서도 아무런 번역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아무도 그 말을 통역하지 않는 걸까? 왜 이 중요한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지고만 있는 걸까? 의장은 시간을 재촉했고 몇몇 대표들은 시계를 확인하거나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지금 이 한 문장, 이 목소리를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 이 사람은 존재하지 않은 게 되는 거야.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습니다. 회의장 뒤편 보조석에 앉아있던 제가. 그 공간에서 가장 듣기 어려운 자리에 있던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은 순간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막 발언하신 대표의 내용이 중요한 의제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회의록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순간 회의장은 숨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앞줄의 대표들이 돌아봤고 통역 부스에서도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앞엔 서류도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귀로 들은 그 대표의 말과 그의 의도만이 남아 있었죠.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탄자니아 대표께서는 지역 기반 수자원 보호 모델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오늘 회의의 중심 의제인 기후 정책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문서로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발언으로 공식 기록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회의장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누군가 종이를 넘기는 소리, 먼지 날리는 에어컨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제 앞줄에 앉아있던 중남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시아 대표도 이어서 수긍했죠. 서서히 점점 더 많은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마이크보다도 그 어떤 연설보다도 더 큰 울림이 있었던 시간. 회의장은 딱 10초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죠. 내가 들은 그 말은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회의 시작 전 제 가슴은 오래간만에 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믿었거든요. 수개월 동안 밤을 새우며 준비했고 저희 제안이 세계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첫 순간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소외된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공동체와 협력해 만든 수자원 보호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수천 명의 생존과 연결된 이야기였죠. 환경과 기술, 전통 지식이 함께 엮인 이 제안을 단 한 번이라도 말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대표는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마이크를 켰습니다. 낯선 공간, 다른 언어, 수많은 이목 속에서도 그는 준비한 문장을 정확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 어깨는 조심스레 펴졌고 손에 쥔 연설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어폰에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통역 음성은 흘러나오지 않았고 통역 부스 안에서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 대표들이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아무 말도 전달받지 못한 채 우리 대표의 발언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아차린 순간 뒷목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이마에 땀이 맺혔고 제 옆에 앉은 동료는 당황한 눈빛으로 통역 쪽을 바라봤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의장은 시간을 재촉했고 우리 발언은 회의록에 올라가지 않은 채 한순간에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번역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제 목록에서 빠진 것도 사전 조율이 미흡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느낀 건 우리가 이 방에 있어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표는 마지막까지 말했지만 그 말은 모두가 듣지 않는 언어로 낙엽처럼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건 그냥 소음에 불과하다는 걸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발언이 끝나자 의장은 서류를 넘기며 다음 안건을 불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의는 다시 흘러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웃었고 몇몇은 메신저로 다른 나라 사람과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그저 의자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표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손에 쥐고 있던 연설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종이는 손자국으로 구겨져 있었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땐 낯빛이 조금 더 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위로도 그 순간에 맞는 말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는 수십 개 나라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이미 지워졌다는 걸. 누구도 모른 채 모두가 지나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항의도 저항도 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10분쯤 지나고 저는 거의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거라고, 그냥 흘러가겠지, 그렇게 나중에 보고서를 써야겠지, 그냥 그렇게. 그 순간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이 회의장 전체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멈춰보겠다는 듯한 작은 울림. 큰 목소리도 아니었고 명확히 들리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목소리는 확실히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바빴고 의장의 목소리는 계속 흘러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고개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이 회의장 맨 뒤편 한국 대표단 옆자리에 앉아있던 조용한 청년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무언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뒤쪽에서 들려온 그 작은 목소리는 처음엔 배경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장 안의 웅성거림과 의장의 단조로운 톤 사이에서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또렷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작기 때문에 더 귀에 남는 소리였습니다. 낯선 억양, 차분한 호흡, 그리고 아주 짧은 멈춤. 그는 자신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회의장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바빴습니다. 보좌관들이 종이를 넘기고 노트북 키보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음성 하나가 공기 흐름을 바꿨습니다. 모두가 미세하게 고개를 들었고 의장의 말도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서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젊은 한국 청년. 자리표에는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보조통역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공식 발언권이 없는 자리. 그는 그저 통역 장비를 관리하고 회의 도중 긴급 상황이 생기면 지원하는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어서던 순간 이상하게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올 때마다 바닥 카펫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소리가 귀에 남았습니다. 조용한 회의장 한복판에서 그의 걸음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낮고 안정된 톤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탄자니아 대표가 방금 제시한 안건이 기후 정책의 핵심 의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한 문장에 회의장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누락된 발언을 정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워진 목소리를 복원하려는 행위처럼 들렸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갈수록 제 안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의 발음은 명확했고 숨소리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자리를 위해 수십 번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단어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감정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려는 마음, 전달하려는 의지가 담긴 말투였죠. 그는 문장을 길게 느리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의미가 또렷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번역이라기보다 하나의 다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끊어져 있던 언어와 의도를 그는 자신이 가진 언어로 잇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할 때 저는 처음으로 회의장의 공간이 하나로 느껴졌습니다. 수십 개의 국기가 걸린 벽, 다른 언어로 번쩍이는 화면, 모든 게 그 순간만큼은 하나의 리듬으로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우리 제안의 요점을 짧게 요약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전통적 수자원 관리 방식, 그 안에 담긴 공동체의 가치, 그리고 첨단 기술과 결합했을 때의 가능성. 그는 그것들을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닿는 소리였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몇몇 대표가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통역 부스 안의 스태프들도 조용히 그의 말을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교감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다른 언어로 들었을 뿐인데 그 말 속에 담긴 의도를 모두가 동시에 느낀 것이죠.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숨이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번역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 같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증거. 누군가 듣고 있었다는 그 단순한 사실이 이렇게 벅찰 줄 몰랐습니다. 의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통역 부스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방금 발언을 회의록에 포함하라고. 그 짧은 결정이 내려지는 동안 회의장은 오랜만에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그 청년은 끝까지 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차분했고 그 안엔 계산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말을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그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우리의 말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는 그저 통역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라지려던 한 나라의 목소리를 붙잡아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짧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듣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지금 이 한마디가 이 회의의 물줄기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명확했습니다. 회의록에서 해당 발언을 누락하면 안 됩니다. 탄자니아 대표의 제안은 의제 7항과 직접 연관돼 있습니다. 문서로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회의 중 구두로 전달된 내용은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 한 문장이 공간을 흔들었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살짝 무겁게 가라앉았고 마치 숨을 들이마신 사람들이 동시에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의장도 통역 부스도 대표들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 말을 했는지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가 그 자격이 있는지는 아직 누구도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보조통역사라는 작은 명찰을 단 청년이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회의의 규칙에 손을 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구체적인 요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생태 기반 수자원 관리, 공동체 참여,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말 한마디마다 의미가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지금 이 제안이 단순한 기술 논의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의장은 회의록을 관리하는 직원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몇몇 대표들은 속으로 메모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리마다 놓여있던 이어폰 속으로 그의 통역이 모든 언어로 동시에 흘러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동요가 시작됐습니다. 콜롬비아 대표가 시트를 들춰보더니 옆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로바키아 대표는 메신저에 뭔가를 입력하더니 조용히 화면을 넘겼고 몇 줄 후에 제안을 지지한다는 말이 전달됐습니다. 그의 말은 회의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문서가 없어서 무시됐던 안건이 지금 이 순간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회의장 전면에서 낮은 목소리로 반대 의견이 흘러나왔습니다. 규정상 보조통역 인력의 발언은 회의 발언으로 간주될 수 없다. 정식 대표가 아니므로 공식 안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반발이 조심스럽지만 단단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회의 규칙을 지키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흘러나올수록 그는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안건은 지금 여기서 논의되지 않으면 다시는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걸 남기고 싶습니다. 그 말은 마치 시간이 걸리는 파도 같았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지만 곧 회의장 구석구석에서 작은 떨림이 번졌습니다. 대표 한두 명이 손을 들었고 의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회의록 담당자, 방금 내용 기록에 포함해 주시죠. 그 순간 모두의 고개가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론이 그 조용한 한 사람의 말로 인해 바뀐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 발언권도 없던 사람, 자료도 없이 단지 귀로 들은 것만으로 설명했던 사람, 그가 이 회의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누구도 그를 칭찬하거나 박수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도 스스로의 말에 어떤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의란 말을 많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들린 말을 남기는 자리라는 것을. 그는 떠들지 않았고 대신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수십 개국이 오고 가던 말들보다 더 무거운 울림이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은 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말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분주했던 손놀림이 멈췄고 메모 소리도 줄어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정적. 그건 회의장 안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공간 안에서 모두가 동시에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조용한 떨림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노트를 펼치고 연필을 들어 무언가를 정리하는 모습. 모니터 앞에 앉아 자료를 고치거나 자신의 말을 다시 되새기기 위한 듯 천천히 손끝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집중력을 끌어당겼습니다. 다른 대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슬로베니아 대표는 이어폰을 다시 꼈고 몰타 대표는 의자에서 허리를 펴고 앞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통역 부스 안에 스태프들조차 더 조용한 숨소리로 그의 발언을 다시 재생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의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료 담당 직원에게 회의록 수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자신의 메모를 정리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등 위로 비치는 조명 아래 그가 쓴 글씨가 반사되어 반짝였고 그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반박도 반응도 아닌 그저 조용한 흐름이 다시 회의에 닿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시간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앞줄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바레인 대표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금 탄자니아 대표의 제안에 관심이 있다고. 자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만한 점이 있으니 자료가 완성되면 공유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라오스, 나이지리아, 우루과이 대표들이 연이어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같이 짧은 언급이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금의 설명이 그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회의장에서 자주 듣지 못했던 다른 방식의 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변화는 그 작은 손의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누구보다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끌었다는 표정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움직이는 사람처럼 필기와 확인, 그리고 자료 정리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 모습이 저는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려 할 때 크게 말하고 강조하고 설득하는 게 익숙했는데 그는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움직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회의의 흐름은 달라졌습니다. 의장은 중단됐던 안건들을 빠르게 정리했고 회의록팀은 방금 발언들을 다시 정리해 수정본을 회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요약은 비공식 통역임에도 불구하고 참석 대표들의 요청으로 별도 부록으로 포함되었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회의장에서 가장 큰 움직임은 가장 조용한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그의 손이 만든 변화는 서명도 아니었고 스탬프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지 사라지려는 목소리를 놓지 않으려는 한 사람의 작은 기록이었고 그 기록이 우리 모두의 시선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날 회의장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엔 어떤 긴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 명의 행동이 회의의 흐름을 바꿨고 그로 인해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언이 기록에 포함되기로 결정된 직후 몇몇 대표가 조용히 자료를 덮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아주 작았지만 그걸 감지한 순간 저는 공기가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란 공간은 감정보다 절차가 먼저 작동하는 곳입니다. 단 한 번의 유연한 판단이 나왔을 때 그것을 예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구석에서 마이크 불이 켜졌습니다. 영국 대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단단하게 조여진 논리였습니다. 공식 발언권이 없는 인력이 회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은 향후 회의 규정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번 건은 회의 구조 자체를 흔드는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소규모 국가들의 발언 기회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무질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 그 말이 끝나자 다른 나라 대표들도 서서히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규정에 대한 질문, 사례의 기준선, 발언 권한의 범위. 갑작스레 회의장은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지만 그 속에서 흐르는 감정은 차가웠습니다. 지금은 논리가 움직이고 있었고 그 논리는 진심보다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고 손은 조용히 책상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알고 있는 듯 그러나 그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려는 듯 등이 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의장은 모두의 시선을 한번 둘러본 뒤 의견들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역 부스도 조용했고 회의장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사람의 말로 인해 회의장의 공기가 바뀌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게 단순한 감정 때문이 아니라 전달되지 못한 의도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야기했는가, 그것이 내용보다 앞서서 논의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용히 일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였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켜지 않고 의장석 가까이 걸어가 작은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그 모습은 절차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담담하게 알리는 방법이었죠. 의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마이크를 켰습니다. 한국 대표의 요청에 따라 해당 보조 인력의 발언은 공식 발언이 아닌 상황 설명과 요약으로 회의록에 기술될 예정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절차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절차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이 공간에 왜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발언권 때문이 아니라 발언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서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표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어떤 이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고 종이 위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글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격한 충돌도 완전한 합의도 없이 그저 한 문장씩 남긴 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식으로.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이 회의에 남긴 것이 있었다는 걸. 비공식이라는 단어 속에 누군가의 존재가 처음으로 기록된 날이라는 걸. 그건 규칙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규칙 안에서도 진심이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의장을 빠져나오는데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발언은 회의록에 포함되었고 우리가 준비한 내용도 공식 문서에 일부 반영되었지만 어쩐지 전부를 지켜낸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짐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여전히 이어폰을 낀 채 보좌관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들도 있었죠. 그 사이에서 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를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회의의 분위기를 바꿔놓고도 끝까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키던 그 청년을. 그는 회의장 뒤쪽 여전히 통역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흘러내린 케이블을 감고 의자 아래에 떨어진 이어폰을 조용히 주워 올리고 있었죠. 그 모습은 처음 봤을 때처럼 소박했고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그는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을 보며 느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라는 평범한 태도. 그래서 더 묻고 싶었습니다. 왜였는지. 왜 그 자리에 있던 수십 명 중 그는 유일하게 나서서 말을 한 것인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아꼈고 그 침묵이 오래된 숨결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어릴 때부터 외국에 나가 사는 친척 형을 존경했다고 했습니다. 그 형은 아프리카 출신 친구와 함께 유학 중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끊겼고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한국에서 겪은 차별과 불편한 시선, 그리고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 않던 현실 속에서 점점 말을 줄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때 형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귀를 가진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뒤 자신은 어떤 자리에서도 들리지 않는 말을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외교 현장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손을 든 것도 그저 지워지는 걸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고 표정도 거의 바뀌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천천히 숨을 고르던 그의 모습에서 그 선택이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마음의 무게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영웅심도 정의감도 아니라고. 자신이 바꾸려 한 건 회의의 결과가 아니라 그 회의 안에서 누가 있었는지를 누가 어떻게 기억될지를 조금은 다르게 남기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감탄도 위로도 칭찬도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았고 아마 그런 반응을 들으면 불편해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서 시선을 떼며 장비를 마저 정리했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 말마저도 그 순간에는 무거워 보였죠. 그래서 그냥 내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당신의 그 한마디는 누군가의 존재를 지워지지 않게 했다고. 그리고 회의장이 텅 비고 나서야 나는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던 건 책상 위에 접힌 메모 한 장과 그가 덜컥 적어놓은 한 줄의 흔적뿐이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단 한 문장만 쓰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 눈을 들어 천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말없이 소리 없이 잠시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유엔에서 공식 회의록이 도착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모든 발언과 결정, 수정된 안건과 조정된 의제들이 그 안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건 저희 제안이 아니라 그 청년의 이름이었습니다. 회의록 중간 회의 흐름 변동사항을 요약한 항목. 거기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 통역 보조 인력의 구두 요약 발언에 따라 탄자니아 대표의 환경 제안 내용 일부가 회의록에 반영됨. 비공식 의견으로 분류되었으나 의장의 재량에 따라 내용 요약으로 공식 수록됨.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앞에 회의장의 풍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회의장 뒤편 조용히 마이크를 잡던 그의 손. 속삭이듯 시작된 첫 마디. 그리고 숨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얼굴들. 그의 이름은 회의록 어디에도 정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단순한 글자보다 더 깊은 무게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몇몇 대표들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그의 발언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대표는 향후 회의에서 통역 지원 인력의 발언 권한 확대에 대한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처음엔 단 한 사람이 남긴 울림이 시간이 지나며 조용한 파도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거창한 제도 개혁이나 언론 보도 같은 건 없었지만 회의장의 공기, 사람들의 시선, 무언가 작게 바뀌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단에서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그 청년은 다음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임기가 끝났고 다음 파견지는 아프리카 남부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짧은 인사말 외에는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도 감사 인사도 작별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그의 말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노트 한 구석에 적어두었습니다. 기록으로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남겨진 문장처럼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후 어느 저녁 국제회의 관련 온라인 포럼에서 한 사용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누구도 듣지 않던 목소리를 그저 듣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살려낸 한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행동은 많은 사람에게 남았다고.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회의장에서 느꼈던 공기의 무게, 아무도 반응하지 않던 순간의 떨림, 그리고 조용히 번역을 시작하던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말은 누구보다 작았지만 그 울림은 누구보다 멀리 퍼졌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말이 가진 무게는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그는 사라질 뻔한 목소리를 단 하나의 행동으로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이 회의장과 이 세계의 작은 기록 한 줄보다 훨씬 더 오래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